이준석은 일단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꽤 젊은 나이에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지. 예전에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박근혜 키즈로 불리기도 했고, 나중에는 국민의힘 최연소 당대표도 했었잖아. 이준석 하면 2022년 대선이랑 지방선거 승리를 빼놓을 수 없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2030 남성층 지지를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거든. 세대 포위 전략이라고 젊은 층이랑 어르신층 지지를 동시에 얻으려는 전략을 썼다고도 하고, AI 윤석열 답변 59초 공약 쇼츠 같은 아이디어도 많이 냈대. 특히 최근 22대 총선에서는 제3지대 정당인 개혁신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됐는데 거대 양당 후보들이랑 붙어서 이겼다는 점 때문에 더 주목받았지. 본인 이름만으로 승부를 걸어서 당선됐다고 개인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시각도 있어. 정치인들 관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랑은 함께 대선 승리를 이끌긴 했지만 갈등도 좀 있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도 엮여있지. 안철수 의원이랑은 과거부터 좀 껄끄러운 관계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이준석 후보는 젊고 자기 색깔이 뚜렷하다는 강점이 있지만 비호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할 거라는 분석도 있어.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정치판에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꽤 많이 엮여있지. 일단 처음 이름을 알린 건 2011년인가? 그때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했었지. 젊은 나이에 정치 전면에 나서서 엄청 화제였어.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도 엄청난 사건이었지. 최연소 제1야당 대표가 된 거였거든. 그때 치러진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아. 특히 2030 남성층 지지를 끌어온 거나 세대포 이론, 59초 쇼츠 같은 캠페인 방식이 신선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대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당 내용의 중심에 서기도 했잖아. 당원권 정지도 당하고 결국 국민의힘을 나와서 개혁신당을 창당했지. 이것도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었어. 가장 최근에는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경기도 화성을에 출마해서 당선된 게 큰 정치적 사건이지. 거대 양당 후보들을 꺾고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할 수 있어. 물론 정치활동 과정에서 논란도 꽤 있었지. 노무현재단 장학금 관련 얘기도 있었고 성접대 의혹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건 수사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하더라고. 그 외에도 여러 발언이나 행동으로 논란이 된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는 윤석열 정치적 사망 같은 강도 높은 발언으로도 주목받고 있고 말이야. 뭐랄까, 등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인인 건 맞는 것 같아.